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를 속도감 있게 사용하려면 단축키 활용이 필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에는 너무 방대한 양의 단축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프리미어 프로 숙련자분들은 이 많은 단축키 속에서도 내 작업에 효율적인 단축키만을 쏙쏙 빼와다가 그것만 내 손에 익혀서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초보분들은 이 많은 단축키 속에서 어떤 거를 꼭 숙지를 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어떤 단축키를 꼭 외워야 되는지 이 속아내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편집 초보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필수 단축키 30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편집 초보분들은 이 30개 단축키만 꼭 외워두셔도 지금 하시는 편집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 붙는 편집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30개는 프리미어 프로 초보, 숙련, 레벨 상관없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웬만하면 꼭 외워두시는 걸 조금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30개 단축키 어떤 거가 있는지 프리미어 프로 키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먼저 편집할 재료들을 가지고 오려면 프로젝트 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오셔도 되지만 단축키 컨트롤 I를 이용해서 재료들을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동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그대로 작업터를 만들고 편집을 시작하려면 영상을 하나 선택하고 드래그 드랍해서 편집을 시작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해상도의 작업터를 만들고 싶으면 컨트롤 N 눌러서 원하는 해상도의 시퀀스, 즉 작업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직접 움직여서 편집할 위치로 이동해도 되고요. 단축키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세밀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5프레임씩 조금 더 성큼성큼 앞뒤로 이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홈키를 누르면 맨 앞으로 이동하고요. 엔드키를 누르면 맨 뒤로 이동합니다. 편집할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파란 불이 들어온 트랙에 있는 클립들이 잘리게 됩니다. 여러 트랙에 클립들이 있고 이 클립들을 한 번에 자르고 싶다면 컨트롤 쉬프트 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트랙의 불, 유무 상관없이 모든 클립이 잘리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취소를 할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컨트롤 쉬프트 Z를 눌러주세요. 다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영상을 끼겨 넣고 싶다면 끼겨 넣고 싶은 영상을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하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덮어쓰기 방식이 아니라 끼겨 넣기 방식으로 영상을 중간에 끼겨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상을 끼겨 넣고 싶긴 한데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넣고 싶다고요? 그럴 땐 좌측 상단에 있는 소스 창에다가 해당 영상을 드래그 드랍으로 넣으세요. I와 O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끼겨 넣을 건지 구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편집점의 인디케이터를 딱 붙여주시거나 위아래 방향키, 즉 잘린 지점으로 인디케이터를 딱딱 옮겨주는 단축키를 통해서 원하는 잘린 지점으로 갖다 놔주신 다음에 단축키 쉼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체 영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스 창에서 내가 영역을 잡은 이 부분만 끼겨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쉼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만 끼겨 넣을 때에는 반드시 끼겨 넣을 트랙에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클립 끝에 마우스를 올리면 빨간 화살표로 바뀌어서 클립을 자르거나 다시 복원할 수 있지만 중간에 끼겨 있는 클립 같은 경우에는 빨간 화살표로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잘린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그럼 노란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늘리면 중간에 끼겨 있는 클립이라도 다시 언제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트랙이 확대되거나 트랙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비율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너무 확 작아지거나 너무 확 커지는 게 부담스럽다면 Alt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확대 축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클립에 오디오만 갖다 버리고 싶다면 Alt를 누르면서 오디오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클립이 전체 선택되지 않고 오디오만 단독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해당 오디오를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디오를 지워버렸는데 다시 이 영상의 오디오를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컨트롤 Z를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럴 때에는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F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소스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편집한 구간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음파 아이콘 이 친구를 꾹 눌러서 그 자리에 갖다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부분에 오디오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 조절을 할 때 여기 있는 흰색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볼륨 조절을 하거나 혹은 속성창에서 볼륨 조절을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세밀한 오디오 볼륨 조절이 필요하다면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G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숫자를 내가 직접 입력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그만큼 올라가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다시 G를 누르면 현재 오디오가 몇 데시벨 정도 조절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볼륨을 내리게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수치만큼 다시 볼륨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볼륨 조절을 좀 하고 싶다면 볼륨 조절하고 싶은 부분에 흰색 선에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거든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흰색 선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컨트롤러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컨트롤 손 떼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특정 부분의 오디오 조절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복사하고 싶다면 꾹 누르면서 Alt 누르면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클립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클립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효과음 같은 걸 넣을 때 드래그해서 넣는 게 귀찮다면 인디케이터를 효과음 넣을 위치로 이동하고 어떤 트랙에 효과음을 넣을 건지 왼쪽에서 불을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효과음을 선택하고 단축키 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에 파란 불이 들어온 트랙에 효과음을 빠르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때는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속성 프로퍼티즈 창에 있는 이 속도 조정 어저스트 스피드를 이용해도 되지만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R 누르면 클립 속도 지속시간 스피드 듀레이션 창을 바로 열 수 있어요. 속도, 스피드 부분에 원하는 속도를 입력하고 반드시 잔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 리플 에딧 버튼까지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뒤에 친구들이 같이 조정돼서 따라오는 1+1 형태로 속도 조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막을 쓸 때에는 단축키 T를 이용해서 문자 도구, 텍스트 도구로 돌아오고 화면에 클릭하고 자막을 쓰신 다음에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돌아오셔도 되고요. 혹은 인디케이터를 자막 쓸 위치로 이동하고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하나 생기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글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도 자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쓴 자막을 화면 가운데에 배치하고 싶다면 이동하실 때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의 가운데에 딱 붙일 수 있습니다. 편집이 다 됐다면 컨트롤 M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보내기 익스포트 창으로 바로 넘어가서 해당 영상을 인코딩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체를 인코딩 하는 게 아닌 일부분만 인코딩 하고 싶다면 타임라인에서 단축키 I, O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할 구간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고요. 컨트롤 M을 누른 다음에 화면 밑에 있는 범위, 렌즈를 소스 시작 종료, 소스 인, 아웃으로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전체가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인코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구간을 다시 리셋하고 싶다면 이 눈금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시작 및 종료 지우개를 누르면 구간 리셋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나는 영상 전체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자막이 올라간 4번 영상만 인코딩하고 싶다. 그러면 I5를 눌러도 되지만 이럴 때에는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올라가 있는 클립만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M을 누르고 범위, 렌즈가 소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걸면 내가 선택한 클립만 인코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S를 누르면 편집된 걸 중간에 저장할 수 있고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보신 기본 단축키를 조금 더 여러분 손에 맞춰서 바꿔서 쓰고 싶다면 상단에 편집, 에딧 들어가시고 맨 밑에 보이는 키보드 단축키, 키보드 숏컷 들어가세요. 왼쪽에 돋보기 창에서 원하는 메뉴를 검색하시면 단축키가 검색돼서 나오거든요. 선택하고 X를 눌러서 지워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축키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축키로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초보 유저라면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 30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